46 양띠고요. 저는 솔직히 일반 회사원분들이랑은 조금 개인사학과 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는 배 나온 남자는 조금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건 10년 되는 그 연령대하고 경쟁을 한다고 봐야 돼요. 자유관리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데 이런 남자를 어린애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우리 성현님 같은 경우는 결혼정보회사 한 5군데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5군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결혼 상담을 하러 오실 때 다 외모 관리가 잘 돼 있으신 분만 와가지고 네. 여기 이거 나오고 나서 저기 소개시켜달라고 막 오는 거 아니야? 네. 일단 결혼 상담을 오늘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각 있으세요? 사실 크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이제 드네요, 사실. 그러면 자기소개 살짝 한번 해볼게요. 네. 나이, 이름, 직업 세 가지로. 네. 나이는 46 양띠고요. 이름은 김성현이고 저는 프리랜서 쇼호스트 하면서 조그마한 식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46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서 좀 약간 선택을 받기도 많이 받기도 하겠지만 네. 기대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79년생이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마지막 연애. 3년 된 것 같아요. 3년. 그럼 지금까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반반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연애 때는 결혼 생각을 했었어요? 어땠어요? 했었죠. 했었는데 어떻게? 딱 1년 정도 교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랑 연애 초반에는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이 정도 한 1년 만났으면 뭐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도 나쁘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사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내가 이 사람과 살았을 때 여자는 약간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고 좀 의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애가 너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평생 살면서 이 사람이 뭐 했을 때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계속하면서 이 성격에 살 수 있을까? 왜 퀘스천이 딱 찍힌 거죠. 내 파악을 잘하셨구나. 저 주제 파악은 잘해요. 이거를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41에 만나서 42에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41에 또 그래도 결혼까지 상대방도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 성향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격 성향은 아니고 그분의 직업에서 오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굳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무던한 사람이라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인데 근데 너무 독특한 분을 만나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연애를 시작을 해서 20살이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2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죠. 27살 때 너무너무 자상하고 정말 거의 공주처럼 대해줬던 친구. 잡았어야지. 근데 그 친구가요. 다른 동창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어쨌든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안 됐고 그건 너무 어렸을 때고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3년 전에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연애는 안 했어요? 썸남들은 좀 있었죠. 사실 뭐 엊그제도 대시도 받아본 적도 있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들어서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플러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왜 남자친구가 없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분들 보면 뭔가 자기 기준에서 너는 내가 만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 아니면 주위에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처럼 그냥 가볍게 만나볼까라고 하시는 게 사실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이제는 우리쯤 되면 그 사람을 너무
빠르게 파악을 한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면 결혼할 의향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 딱 1년만 만나보고 사계절은 겪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당연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도 결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결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실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서로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좀 많이 보는데, 제가 일단 많은 분들한테 대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시를 받는 거하고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만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랑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로 오는 이유가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한번 해볼까? 그럼 좀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까? 근데 내가 나이가 좀 이 정도가 되고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고 이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대가 우리 결혼정보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연령대가 되게 많이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살 차이서부터 8살, 10살 차이까지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연하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연하들은 확률상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연상 만나겠어요. 한 5%는 안 될 것 같은데? 5% 안 돼요. 특히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연상 만나겠다 거의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결혼이니까. 그래서 결혼이 들어가느냐 결혼이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의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요. 결혼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도 잘 써요. 오마카세 잘 데려가요. 데이트 진짜 잘해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데이트 몇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결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잘 안 데려가요. 맨날 평생을 오마카세 데리고 다닐 것 같으면 20대 데리고 다니지. 되게 냉정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의 경제관념은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항상 오마카세를 좋아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마카세 남자들이 가는 이유는 여자가 좋아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꼬시려고. 그래서 연애용이냐 결혼용이냐를 가를 때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오마카세 많이 데려가니까 쟤는 나를 결혼용이라고 생각하나 봐. 아니요. 연애용이니까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네. 결혼용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45 그리고 직업이 쇼호스트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럼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일단 식품회사는 제가 작년에 런칭해서 이제 서서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보다는 더 잘 번 경우도 많죠. 근데 사실 이제 프리랜서 보니까 기복은 사실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대기업 연봉 정도 되나요? 대기업이 지금 우리 연령대면 연봉이 보통 1억이 다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 정도는 되나요? 그분들이 보통 실수령액을 제가 알기로는 뭐 600대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훨씬 더 높습니다. 실수령액이.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맞아요. 능력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학교는 일단 학사 나오시고, 네네. 그리고 키가 169, 키가 커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작습니다. 진짜요? 네. 키도 크고 몸무게를 보니까 몸매 관리 잘하셨어. 어쨌든 네. 키도 크고 몸매 관리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집에 노후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당연히 부모님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형제자매도 다 결혼을 하셨을 거고. 남동생만 빼고 언니는 결혼했고 남동생은 아직 싱글인데 결혼 생각이 없대요. 그러면 집은 어디에? 저희 집은 그래서 전세? 네, 전세고. 그리고 혹시 뭐 집을 구입하셨다거나 부동산 뭐 있으세요? 있어요. 저희 본가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오, 오케이. 그 정도면 뭐 충분하고. 네. 그리고 뭐 현금성이나 동산 있어요, 동산? 요즘에는 가상자산에 있어서 그거 조금 천 단위, 몇천 단위 있습니다. 몇천 단위가 아닌데요? 네. 더 많은데? 왜냐면 이 나이에도 돈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있을 수 있죠. 진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있으니까 경제관념이 훌륭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 만나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못 갔을까? 분명히 내가 마음 먹었으면 만나시기도 했을 거고 진지하게도 만났을 거거든요. 정말 많은 질문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남자친구가 없어? 뭐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뭐 굉장히 예쁘다 그게 아니라 이제 되게 털털하고 예, 뭐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뭐 과하진 않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그런데 한편 딱 드는 생각이 왜 그 남자들이 나를 컨택하기를 항상 그런 식으로 왜 하시지?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저 항상 그 얘기도. 왜 그들이? 왜냐면 나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방이 선택해서 내가 끌려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사실 20대 때는 뭐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이게 있었는데 많이 내려놨습니다. 키는 보지 않습니다. 키 안 보고 지금은 일단 처음에 1대1로 만났을 때 이렇게 매너라고 하죠. 애티튜드 같은 건 당연히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죠. 왜냐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팅을 받아보면 굉장히 그게 의외로 자기의 생활 패턴에 약간 찌들어서 그런 애티튜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첫 대면을 할 때는 저도 웬만하면 매너를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매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 나이에도 매너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 매너가 곧 또 첫인상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버리니까 이 나이 남자들은 다 이런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매너 중요하고 또 어떤 거 중요해요? 저는 그리고 첫 인상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 딱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연봉이라든지 뭐 직업이라 이런 것도 보는 거 있어요?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일반 회사원분들이랑은 조금 제가 뭐 새벽에도 일하고 밤늦게도 일하고 그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하시는 분들이랑은 마인드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프리하게 또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런 개인사학과 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재력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서로 막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와인 마실 수 있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뭐 자산이야 뭐 사실 이 나이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뭐 집안이나 이런 것도 사실 볼 나이는 이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집도 그렇지만 그 집도 사실 이제는 양가 부모가 이렇게 그렇죠. 간섭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집안 분위기가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서로 이렇게 가족들 잘 챙기고 효자랑 또 다르죠. 근데 나이 45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나이가 많고 적어도 어쨌든 40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40대에도 너무 화목해. 이상하지 않나요? 화목의 기준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끼리 이렇게 한 번씩 여행 잘 다니고 그 정도죠. 맨날 뭉쳐서 막 저녁 먹고 이거는 솔직히 화목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가족이 결혼을 해서 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그래서 이 연령대에서 화목은 결혼한 가족 중에 하나가 부모님 챙겨서 같이 여행 다니면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대나 20대에서 화목을 찾으면 부모님이 주도해서 가지만 그렇죠. 40대가 되면 자식이 주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사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나이는 뭐 어디까지 보세요? 솔직히 저는 5살 뭐 많아도 맥심 8? 그럼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플러스 해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래도 50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쵸. 저는 배 나온 남자는 조금. 근데 사실 능력이 있을수록 자기관리가 워낙 잘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5살에서부터 8살까지 또 열어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만나다 보면 또 거기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45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8살에도 50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를 좀 낮춰가지고 좀 어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49이란 말이에요. 4살 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봤자. 그래서 외모 관리도 좀 되고 좀 이렇게 능력도 있어. 그러면 사실은 1살이라도 어릴 때 만나라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나이 먹는 거는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나이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 나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남자가 보는 눈하고 여자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또 다르죠. 남자는 우리 연령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남자 대시하는 게 30대부터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 남자가 봤을 때 3, 4살 어린 사람만 대시하는 게 아니고 10몇 살 어린 사람부터 대시를 하기 때문에 외모 나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건 10년 대는 그 연령대하고 경쟁을 한다고 봐야 돼요. 같은 연령대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1살이라도 어릴 때 가고 관리가 잘 돼 있을 때 만나는 게 사실은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려져 있는 거를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외모를 본다. 그 외모가 뭐냐면 잘생긴 외모를 본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기 관리가 돼 있는지를 본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기 관리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자기 관리가 되어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도 정말 이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원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데 이런 남자를 어린애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뭘 내려놓다 맞다.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느낌이 와야지 연애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뭘 내려놔라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만나라. 많이 만나라. 네.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남자를 많이 만나라가 저는 그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프리랜서 일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만 만날래요. 모든 결혼정보회사의 전문직 사업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퍼센트로 봤을 때. 왜냐면 직장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확률 중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현님 같은 경우는 결혼정보회사 한 5군데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5군데요? 네, 3군데 말고 5군데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만 하면 풀이 적잖아요. 그러면 3, 4군데, 4, 5군데를 가서 최대한 많이 만나야 내 마음에도 들고 상대방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나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만추하면 돼요. 어차피 만나서 결혼은 못 해요. 소개팅 앱이든 아니면 자만추에서 만나던 뭐 모임에 가던 사실은 제외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결혼까지 가는 그 확률이 너무 좁아져요. 근데 결혼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지금처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좀 이 이후에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난 좀 내 편안한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차라리 돈 쓰고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돈 쓰고 여러 군데에서 그냥 많이 만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이. 한 명만 만나면 되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딱 한 명만 만나면 돼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딱 한 명만 만나면 돼요. 네. 그 한 명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쇼호스트라든지 아니면 방송일 하시는 분들 워낙 자기관리 잘 돼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 너무 어린 사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있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대화가 안 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혀 못 만나요는 아니에요. 충분히 만날 수 있지만 확률이 접근이
다양하게 만나봐야 그런 사람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오시면서 사실 성현님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걱정했잖아요. 팩토폭행 너무 당하면 안 된다고 걱정했잖아요. 네. 상담 받고 나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표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내 상태가 이렇고 내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또 딱 그걸 해주시니까 그래, 결혼정보회사 여러 군데를 해서 그쪽에서 진짜 그런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회사로만 오세요 이런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게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소개를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여러 명 만나고 싶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열어놓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픈해요. 마음도 오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네. 올해는 그래도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요? 네. 올해 약간 그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네. 만나야지. 그러니까요. 그럼 열심히 만나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네. 좋은 얘기 또 했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